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서 0도 분포로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고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3단계 가운데 두 번째인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항포구에서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 앞바다에는 순간 초속 8에서 15m 이상의 강풍과 최고 3.5m의 물결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산강은 우리나라 국가하천 가운데 경사도는 심한 반면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겨울철 갈수기가 되면 바닷물이 자주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와 식수원에 염분이 섞여 겨울철만 되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남구에서 가장 넓은 청심들입니다. 형산강을 끼고 지하수가 풍부해 30년 가까이 전국 최대 부추 재배 단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에서 염분이 섞여 나오면서 부추는 명맥이 끊겼고 그 자리를 시금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척에 농경지를 두고 상류인 경주까지 가서 농지를 임대해 부추 농사를 짓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부추 농사는 겨울에 수박이라는 시설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늘 밤중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할 때 강동까지 가니까 힘들어합니다. 농민들은 형산강을 정비하면서 바닷물 차단 역할을 하던 둔치 흙을 걷어내고 동시에 영일만 대로를 건설하면서 흙을 쌓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한 것이 짠물 유입의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하려면은 교각을 세워갖고 말이 안 같이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모르고 시골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산 깎아내는 흙을 갖다다가 메웠거든요. 형산강 물을 취수하는 유광정수장에도 최근 염분 농도가 급상승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원수의 염분 농도가 1000에서 2000ppm까지 나와 기준치 250 ppm을 4배에서 8배나 웃돌았습니다. 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안개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제한급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급수를 조금 제한을 하려고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한 거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농민들은 우량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생산 녹지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은 언뜻 보면 물이 많아 보이지만 유입량이 적은 겨울철이면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늘 고여 있어 대체 수원지 확보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던 액트지오가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 구조를 새로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했으며 추가 매장량이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의 20%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기초 용역 보고서 성격이라며 국내 연구진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사업인 마귀상어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심해가스전 개발이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규모 가스 유망 구조가 발견된 만큼 정부의 추경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역 수출 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지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다른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4일 0시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보편적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는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미 무관세 혜택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투자해 있는데 25% 고관세가 적용되면 급격한 가격 상승 요인 등으로 미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기존보다 10% 관세를 추가로 물게 됐는데 이건 역시 대구 경북 지역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국 수출 절반이 2차 전지 소재와 무선 통신기기 부품 같은 중간재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추가는 애플 등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미국 내 가격을 높여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 장벽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유럽 등의 밀어내기식 물량으로 풀려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체인 대기업과 납품 단가 협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에만 한정되고 우리나라는 빠진다면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247억 원을 들여 보문단지를 포함한 주요 도로를 정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경감로와 보문로, 보불로, 불국로, 서라벌대로 등 5개 노선으로 정비 구간은 총 연장 63.5km입니다. 경주시는 도로 포장 및 이정표 정비, 가로등 설치 등의 정비 사업을 오는 8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영덕군 축산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제는 울진군 죽변면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바다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 모두 1,2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면허 정지가 480여 건, 면허 취소가 680여 건이었고 측정 거부로 단속된 사람이 34명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집한 시민 모니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11월까지 시내버스와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을 타보고 운행시간 준수 여부와 운전자 친절도, 교통정보 제공의 정확성 등을 평가합니다. 포항시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외합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급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며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